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우리 오늘 2주차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앞으로 생명 존중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생명 존중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2주차 강의 1교시 시작을 먼저 이제 하겠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생명체의 탄생이에요. 우리 지구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은 우리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그런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죠. 45억 년 전에 지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생명체가 처음 출현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 동물, 식물을 포함해서 미생물, 이러한 이제 생명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대략 한 8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조가 굉장히 좀 어떤 그 조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가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로 조직화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명체의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를 한다. 에너지 대사,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은요, 어떤 획득한 에너지를 갖다가 유용한 형태로 이제 전환을 시키고, 또 그러한 이제 에너지를 갖다 이용을 해서 또 대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자기 이제 생존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명체가 가지는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외부의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획득하게 된 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거나 반응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네 번째로는 이동과 분산을 한다. 즉, 어떤 이제 자원을 확보를 하거나, 또는 이제 분산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물체 본체를 갖다가 피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뜨겁다. 그러면은 뜨거운데 내가 견디면은 어떤 피해가 오겠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갖다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특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생명체는 이러한 과정에서, 즉 에너지 대사를 하고 반응을 하고 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외부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거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자기는 안정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외부가 굉장히 더우면 내가 몸이 더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땀을 갖다 배출을 해서 체온을 조절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물체 내의 환경을 갖다가 어떤 일정한 그런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장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고, 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정보를 갖다가 이제 자기 후손에 물려줄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DNA 정보를 갖다가 발현을 시키고, 그것을 RNA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유전 정보로서 이제 이동을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달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누구에게? 후손에게 자기의 자손을 갖다 이제 번식을 시키는 유전과 생식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것이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복제를 하고 결국은 그 정보를
후손에, 자손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끊임없이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 도태가 돼가지고 아예 멸종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에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살 길을 갖다 찾아가고 그런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과 분산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또 어떤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반응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런 이제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응하거나 도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생명의 다양성을 갖다 이제 확보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 지구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밑에도 적었지만 가장 작고 완벽한 생명체인 박테리아도 또 세균도 단세포 동물도 또 우리 지금 고통스럽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조차도 끊임없이 외부 환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백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활동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활동을 함과 동시에 억제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또 변이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명체들 지구상에 출현을 하게 된 생명체는 어떻게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느냐, 지구에 어떻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발생설, 생물 속생설, 천체 비례설. 자연 발생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체의 발생은 자연적으로 나타난 거다.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생명체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것이 자연 발생설이고요. 두 번째가 생명 속생설이에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생명체로부터 또 그것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 속생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장어, 아무것도 없는 지능에서 어느 날 보니까는 장어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갖다 이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데 이거는 장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물이 어떤 회귀성인 생물이면서 축축한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몰랐었던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어떤 장어가 회귀성인 생물이면서 없었던, 즉 넓은 바다에 가서 성장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실치 정도 되면은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흙 속에서 살면서 성장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회귀성 어떤 그 생물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이 됐었던 거죠. 뭐 예를 들자면 파리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뭐 구데기가 꾸물꾸물 되더니 파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것이 이제 자연 발생설이고요. 생물 속생설은 이러한 주장 이후에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파스테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파스테르 우유도 있잖아요. 바로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생물 속생설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예, 이렇게 바로 생물은 반드시 생물로부터 유래가 된다. 그래서 자 그때 당시에도 잘은 몰랐지만 뭐를 갖다 저렇게 만들게 되냐면 백조의 입 모양으로 긴 목을 가진 플라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다가 저절로 진짜 생기는지 이걸 테스트를 하는데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끓여요. 막 끓여가지고 그때 상식으로도 막 끓이면은 너무 높은 온도니까 뭐가 있더라도 죽겠지 하고서 막 끓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목으로 된 긴 목을 갖다가 녹여서 완전히 밀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놔뒀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뭐가 생기는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이걸 기다려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뭐 한 달을 둬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유리 끝을 갖다 깨트렸어요. 깨트렸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을 깨트려 가지고 했더니 이렇게 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생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냈어요. 특히 그것이 우리 최근에 어떤 표현으로 하면 미생물 이런 것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미세한 생물들이 거기서 번식을 하고 그럼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루이 파스테르는 프랑스의 생화학자이긴 하지만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스테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어떤 물질에 있는 미생물들, 세균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는 뭐 펄펄펄펄 끓이지 않아도 대략 파스테르가 실험을 했더니 60도에서 한 80도 요 정도로만 따끈따끈한 정도로만 데워도 그 안에 있던 미생물들이 오랜 시간 데우면 죽더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유도 그냥 먹었을 때 설사가 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런 정도의 멸균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우유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파스테르 우유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테르 우유예요. 이 파스테르 그 생물학자의 그런 어떤 이론을 갖다 이제 도입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 속 생설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없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 이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어떤 생명체의 기원으로는 아니다. 설사 이 파스텔의 이제 설명에 의해서 뭔지 모르지만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최초의 생물을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지. 그거를 뒷받침해줄 그러한 이론을 내세운 것이 뭐냐면 천체비례설이에요. 지구상에 저절로 있었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없었던 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구상에 그 뜨거운 온도에 지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초기에 그때는 없었지만 이 외계로부터 날라온 그런 천체에 있었던 즉 생명체들이 그 운석에 실려서 지구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가설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운석을 관찰하면 운석 안에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 실제로 지금도 끊임없이 외계로부터 지구와 충돌하면서 운석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석을 발견해 가지고 몇 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것들 습득을 했네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진짜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그런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이 운석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에 무한히 많은 그런 행성들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들이 운석에 포함이 돼서 지구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운석에 이렇게 이제 그 떨어지는 모습, 또 운석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좋아. 생명체가 그렇게 어디선진 모르지만 지구상에 유입이 돼서 그래서, 있었을 거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생명의 기원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갑자기 어떤 곤충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포유류라고 하는 사자라 호랑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개구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 뭔가 기본 물질들로 시작이 돼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생명의 기원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기원 물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그럼 있었을까? 라고 하는 또 의문을 갖게 되면서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기원 물질에 대해서는 생명 물질의 기원이 되는 것은 운석에 포함이 돼서 날아왔다. 운석 충돌에 의해서 그게 기원이 됐다.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진화가 된 것이다. 또 화학적인 진화는 어떻게 된 거고 또 그러한 과정들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기 방전에 의해서 초기에 어떤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지구 환경과 비슷한 그런 실험을 또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최근에 이제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진흙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이룬 결정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뭔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명 기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물질의 운석 충돌 기원설은 1969년에 굉장히 최근이죠, 비교적.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에서 이렇게 그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아미노산 계통의 물질들이 한 74종 정도가 이 운석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정도의 유기화합물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는 외계에서 이런 물질들,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이런 물질들이 실려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것에 따라서 생명을 이루는 아미노산 등 단위체의 기원이 운석이라는 가설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시 대기에 운석이 지구에 충돌을 해서 그 운석에 포함되었었던 간단한 유기물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노산이라든가 유기물질이라든가 또 당이라든가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 전달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점점 변화를 하면서 지구 환경과 적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변화하면서 복잡한 유기물인 단백질, DNA, RNA가 만들어지고 또 탄수화물 지질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원시 생명체가 드디어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를 가진 그런 형태의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생명물질은 운석 충돌에 기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갖다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 어떤 레이저도 등장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체코의 과학 아카데미에 이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그 화학자인 스파토플루크 치바스라고 하는 요 연구진이 초기에 지구의 어떤 환경들하고 비슷한 거를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생명 기원은 후기 운석 대충돌기로 알려져 있던 대략 한 40억에서 38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런 정도 때 이런 환경이 형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구 충돌에 이제 임했었던 운석들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물질들이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때 그 실험을 갖다 이제 막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다 이제 보게 돼요. 이렇게 이제 레이저를 쏘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오파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었던 이제 지구과학이라든가 또 생물 이런 데서 이제 들었겠지만 오파린이 이제 가설을 갖다 이제 세우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와 유사한 이제 가설을 세우게 돼요. 오파린은 원시 대기의 무기물질들. 무기물질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 질소라든가 또는 산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기물질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원시 대기의 그런 상태에서 막 그 스파크도 있고 방전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걔네들이 합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간단한 유기물질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갖다 이제 세우게 되고요. 그걸 어디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 플라스크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플라스크 상태에다가 소위 원시 대기와 비슷한 이산화탄소도 집어넣고 수소도 집어넣고 질소도 집어넣고 산소도 집어넣고 뭐 등등등 아주 우리가 생명체의 기본 원소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집어넣고요. 거기다 고압 방전을 시키게 됩니다. 고압 방전을 갖다 시킨다는 것은 고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이제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물도 만들어지고 또 메탄가스도 만들어지고 또 암모니아도 만들어지고 수소도 만들어지고 막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 유기물질들을 이루는 기본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지구의 화학 진화로 결국은 이러한 실험을 갖다 거쳐가지고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 그 다음에 염기, 뉴클레오타이드 이러한 간단한 유기물질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간단한 유기물질들이 결국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고 원시 바다에 농축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진화설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1920년대 오파린의 가설들 이런 것들 시작으로 해서 홀데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뒷받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구 생명체의 진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화학적으로 반응을 갖다가 그때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무기물질이었던 것들로부터 유기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다윈에 의한 진화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유기물질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제 진화로 이루어지면서 다윈의 진화론의 이제 그 이론과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화학적인 진화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진화설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의 포함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천체비례설도 거의 요 궤도를 갖다 따르지만 원시 대기에 천체비례설은 그런 것들이 천체로부터 날라왔었다는 거고 외계 이제 그 혹성으로부터 요 화학적인 진화설에는 원시 대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증기, 질소, 메탄, 수소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원시 대양에 이제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구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지고 아주 저분자인 유기물질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오파린의 가설에 의한 밀러의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분자 유기물질들인 아미노산, 유기염기, 당, 뭐 지방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화학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고분자 유기물질인 단백질, RNA, DNA가 만들어지고 탄수화물 또 지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드디어 원시 생명체인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를 가지고 또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유형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유형의 생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학적인 진화설인 거죠. 그래서 천체에서 실려온 어떤 기본 유기 생명체 요소들 이런 부분들 이 앞부분이 이제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진화설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오파린의 가설을 갖다 드디어 1953년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 밀러 우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실험실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방전을 시키고 그리고 방전을 시키면서 그때 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랬더니 드디어 만들어져 있던 그런 물질들이 결국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구의 환경이라는 것이 메탄이라든가 또는 암모니아라든가 수증기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렇게 방전을 시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번개도 치고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시지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생명체의 기본 물질이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노산, 뭐 단백질, 지방질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들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진흙, 점토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어떤 이제 바다가 되든 하천이 되든 호수가 되든 그 밑에는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한 이제 진흙들과 어우러지면서 그러한 유기물질들이 그 과정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두어지는 과정에서 또 뭔지 모르지만 진화를 하게 되고 변화를 갖다가 이제 일으키게 되고 진흙과 유기화합물들의 어떤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비슷한 걸 또 만들어내는 자기 복제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다가 갖추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시 생명체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원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원시 생명체로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이크로스페어예요. 마이크로스페어는 마이크로라는 것이 뭐냐? 아주 미세한 그런 얘기죠. 스페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페어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구형 물질을 갖다 이제 스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이크로스페어니까는 굉장히 미세한 구형의 형태를 갖다 갖춘 그런 물질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그 세균인데, 세균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이제 그 염색성 세균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다. 그래서 동그란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어떠한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서 두 개로 나눠지고, 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점점 성장하다가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해 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형태다라고 해서 초기에 그런 이제 모델을 갖다 이야기한 것은 마이크로스페어 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스페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졌던 것이 점점 성장하다가 또 이렇게 분리가 돼 나가고, 이러한 이제 모델을 갖다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기화합물에서 유기화합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시 생명체가 드디어 탄생을 할 텐데, 그 원시 생명체를 뭐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냐면 코아세르베이트. 조금 더 영어식 표현을 제가 이제 뭐 한다면은,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코아세르베이트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포성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그 설명을 했었던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부분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기원에서 원시 대양에 축적이 됐었던 그런 이제 유기 물질들이 최초의 생명체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최초의 생명체의 모습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물질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로 뭔가의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코아세르베이트예요. 그리고 그것을 코아세르베이트 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오파린의 모델의 실험에 의한 고분자 유기 화합물이 이제 나타나는 초기에 그런 생명 현상과 같은 이런 것들을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데,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코아세르베이트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복잡한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러죠. 아주 간단한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복잡하게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유기화합물인데, 이 복잡한 유기화합물들이 뭐와 결합을 해서 바로 물입니다. 물 입자와 결합을 해서 구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구형체를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뭘로 둘러싸여지냐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막으로 둘러싸여집니다. 그래서 그 막으로 둘러싸여서 형성이 되는 작은 액체방울과 같은, 그러나 그 액체방울 안에는 복잡한 유기물질들 이런 것들이 가두어져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저렇게 간단했었던 것들이 서로 이렇게 뭐 모이고, 그리고 복잡한 유기물질들이 모이고 물하고 둘러싸이고,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코아세르베이트를 갖다가 형성을 한 그런 형태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설을 갖다가 이제 오파린이 만들어내게 됐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은 이제 정설 가깝게 이렇게 이제 굳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원시 생명체의 특징은 뭐냐? 자기 복제력, 물질 대사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세포성인, 세포를 딱 만든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비세포성이긴 하지만 생명체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략 출현 시기가 한 약 40억 년에서 38억 5천만 년 전에 이루어졌을 거고, 이것이 최초의 종속 영양체. 종속 영양체는 뭔지 알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뭔가를 갖다 이용해서 자기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속 영양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이제 물질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코아세르베이트의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정립을 해가면서,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조상인 그런 생명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루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루카, last, 즉 지금으로부터 먼 세계지만 가장 가까운,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었을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last라는 표현을 쓰고요. U는 뭐냐면 universal.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공통의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last universal common. 그러면서 보편적인 A. 그래서 루카인데요. A는 ancestor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 공통의 조상이 되는 이제 단초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루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의 코아세르베이트와 같은 그런 이제 설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보십니다. In the early Earth, you could envisage these bubbling mud pools where water dissolves the rocks and makes clay. As the gas comes out, it forms a membrane which then bursts. So think of that membrane not bursting and actually preserving at a very, very small scale. And then if you mix the organic molecules inside, you all of a sudden have an organic molecule inside a membrane to form a cell. Without membranes, we would be on a planet covered by a dilute ocean of the building blocks of life. But with membranes, finally, there was a way to keep all those building blocks together. I believe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for life to arise. We may have had other types of life forms that came and went, but didn't take, right? They didn't hit and stick. But one of them made it. It's called LUCA, which stands for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for all life here on Earth. LUCA could protect itself with a membrane and reproduce itself. Everything came together in just the right way to create the first living cell, with DNA at its heart. Fast forward billions of years, and we find that all life today uses the same basic chemistry. And this points to one thing. It all originated in that first primitive cell. All right, now my grandma, you know, she was kind of small. But Luca, the great, great, great times a gazillion grandmother of us all, she was tinier than a dot. As far as we know, that cell was the single and only origin of all life. Well, at least on Earth. If you check out pretty much anywhere in the universe, you're gonna find the same ingredients to cook up life. They're not exotic, they're staples. Now sure, mixing them up just right is hard, but the universe is vast. So does that mean there's a big piping hot serving of life somewhere else out there?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 인류의 공통 조상인 루카에 대한 그런 설명을 나타내는 이제 영상이었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여기 밑에 유튜브 주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의 자료에도 거기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1교시가 지금 꽤 많이 제가 지금 시간을 갖다 할애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 테고요.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